안녕하십니까. 베론 글로벌 파트너스 BGP의 대표 장성환입니다. 부엌의 종말에 대한 백스테이지 토크에 대해서 진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 세 분의 패널 토크 잘 들었고요. 온라인으로 처음 접속하신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왼쪽에 계신 분부터 자기소개를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부터 진행하면 될까요? 예. 네, 저는 유튜버입니다. 유튜브 승우 아빠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요리사였었고 지금은 유튜버네요. 네. 오늘은 모더레이터라고 해가지고 그 토론 진행을 조금 하고 지금 넘어왔습니다. 제가 할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일도시 패밀리의 대표 김일도라고 합니다. 이제 저희는 일도시 닭갈비, 일도시 곱창, 일도시 찜닭, 일도 두부 등의 외식 브랜드를 이제 운영하고 있는 회사고요. 오늘은 부엌의 종말이 올까에서 부엌의 종말은 오지 않는다라는 패널 톡을 하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네. 예, 안녕하세요. 요기요. 네, 저희 이제 회사 이름이 이제 위대한 상상으로 바뀌었고요. 위대한 상상의 경영 전략실장을 맡고 있는 장영주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번 세션은 사실 제가 궁금한 것도 있지만 그 온라인으로 참여하신 분들이 질문을 올려주시면은 제가 대신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 벌써 여기 승우 아빠님 기대됩니다라고 이제 반응이 올라오고 계신데요. 오전에 사실 그 질문이 하나도 없어서 제가 걱정을 많이 했는데 이번 세션은 제가 기대가 됩니다. 많은 질문 올려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쑥스러워하지 마시고요. 참여해 주시면은 저희가 좀 더 재미난 세션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승우 아빠 그 목진아님께 네.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네. 네, 저도 그 볶음밥 네. 올려주신 볶음밥을 한번 해먹은 경험이 있는데요. 네네. 본업이 사실 셰프셨죠? 그렇죠. 3년 전에까지는 요리사였습니다. 예. 그래서 요리사를 하시다가 이제 본인만의 컨텐츠로 지금은 이제 전업 유튜브로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네네. 그 나만의 컨텐츠를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 예. 용기를 주는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다른 컨텐츠를 하시고 계신 분들한테 이야기하는 건가요? 뭐 하시는 분들도 좋고 아니면 컨텐츠는 있는데 네. 예 다른 일을 하시는 분들도 좋고요. 사실 오늘은 이제 스타트업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이런 장소잖아요. 그래서 뭐 저도 사실은 뭐 스타트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은 제가 시작했던 거는 굉장히 간단한 거였습니다. 그냥 저는 유튜브를 하기 전에 원래 블로그를 했었는데요. 거기에서도 뭔가 제가 글을 올리고 이런 거를 했을 때 뭐 제가 계속 할 수 있게 만들어준 거는 사실 반응이거든요. 예. 뭐 재밌다, 다음 것도 올려주세요 이런 이야기가 저는 힘이 돼가지고 계속 왔기 때문에 사실 그런 게 발생하려면은 뭔가를 계속 꾸준히 하셔야 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냥 내 마음속에 있는 이런 좋은 아이디어 이런 거에서 멈추지 마시고 스타트업 준비하고 계신 이런 분들도 그냥 일단 한 번은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너무 막 거창하고 그러지 않아도 괜찮으니까 한번 시작을 해보시고 그 주변 분들의 의견을 들으시면서 점점 뭔가 바꿔 나가시면 더 좋은 결과가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기 벌써 질문이 올라왔는데요. 대릭 강님, 승우 아빠님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컴업에 참여하신 소감이 어떠신가요? 평소에도 스타트업에 관심이 많으신가요?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스타트업에는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저도 사실 그 유튜브를 하면서 회사를 만든 지가 얼마 안 돼서 올해 초에 회사를 직접 만들었었거든요. 근데 사실 유튜브뿐만 아니라 저는 이제 다양한 일들을 더 해보고 싶어서 이제 그런 일들을 하려면은 시작을 하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하면은 이런 일들을 조금 더 새로운 일들, 안 해봤던 일들을 시작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까 궁금해가지고 이번에 참석을 아마 하게 된 것 같고요. 오늘은 또 패널 토크를 진행하게 됐는데
패널 토크가 되게 어려웠습니다. 저는 주제가 오늘 굉장히 어려워서 그랬어요. 네 조금 아, 진행하면서 예, 저는 재밌었네요. 예. 네네. 그래도 잘 하셨던 것 같은데요. 네네. 예, 다음은 저희 그 일도시 패밀리 김일도 대표님 질문 올라왔는데요. 제2의 백종원이라고도 불리시는데 코로나 이후 근황이 궁금합니다. 외식업계에 타격이 컸을 텐데 어떻게 대처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먼저 질문 감사드립니다. 네. 저희 이제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외식업계는 정말 타격이 많이 컸죠. 그래서 뭐 막상 이제 뭐 초기부터 시작해갖고 뭐 매출이 급감하고 뭐 이런 상황들도 많이 있었는데 우선은 매 상황마다 좀 변화에 이렇게 적응을 하는데 집중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이제 첫 번째로는 배달 시장에 이제 좀 참여하게 됐고 기존에는 그냥 테스트 정도만 했었던 배달을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좀 진행을 해서 예전에는 이제 매장 내에서 발생하던 매출이 뭐 거의 100%를 이제 차지하고 있었다면 그 다음부터는 분기별로 점점 이제 뭐 9대1, 8대2, 7대3, 뭐 6대4 이런 식으로 배달이 좀 줄을 많이 잃었고요. 매번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마다 뭐 위기는 크게 좀 찾아왔었던 것 같아요. 7월, 8월, 뭐 11월, 12월 뭐 이런 단계 그리고 뭐 4월, 5월 요때로 이제 위기가 좀 몇 번 이제 찾아왔었죠. 네, 그럴 때마다 그 상황에 맞춰서 좀 최선을 다해서 대처를 이제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아까 정리 부분은 첫 번째로는 뭐 배달 그리고 두 번째로는 단골 손님들을 좀 최대한 많이 지켜내는 데 집중을 많이 했죠. 네. 예,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그 요기요의 장영주 실장님께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소개하실 때 회사 명이 바뀌었다고 네. 말씀하셨는데요. 이건 뭐 사실 요기요라는 브랜드가 워낙 많이 각인이 돼서 엄청난 변화인데요. 그 회사 명까지 바꾸면서 비즈니스가 뭐 트랜스포메이션 하는 건지 네. 한번 간단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대립강님께서 질문을 또 주셔서 되게 감사드리고요. 저희 회사가 원래는 딜리버리 히어로라고 하는 독일에 본사를 뒀던 그런 회사, 전국 전 세계 한 40개, 50개국에서 그런 배달과 퀵커머스 업을 하고 있는 그런 회사의 자회사였다가 이제 공정거래위원회 명령 시장 조치에 의해서 저희가 새롭게 좀 출발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번 달에 새롭게 주주를 맞이를 하게 됐고, 그러면서 이제 사명이 원래는 딜리버리 히어로 코리아였다가 이제 위대한 상상이라고 하는 좀 큰 포부를 가지고 새롭게 출발을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말씀하신 대립강님께서 질문하셨던 요기패스라고 하는 배달 앱에서는 사실 저희가 유일한 구독 모델을 가지고 있는 회사이긴 해요. 그래서 원래는 저희가 2019년 중반쯤에 이제 슈퍼클럽이라고 하는 그런 구독 모델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월 9,900원을 내시면 이제 3,000원씩 제가 10번을 할인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었고, 근데 이게 저희가 매각 이슈, 인수합병 이슈 때문에 대중분들에게 이렇게 많이 알려드릴 수는 없었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좀 소극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가 이제 이번 달부터 다시 저희가 아마 광고를 좀 보셨을 거예요. 저희가 요즘에 광고를 좀 많이 하고 있는데 요기패스라고 해서 뭐 배달앱의 미래가 뭔지 보여주겠다 이런 컨셉으로 지금 광고를 좀 많이 보여드리고 있고, 이 구독 프로그램은 저희가 5,000원을 두 번을 가격은 똑같습니다. 9,900원인데 이제 당분간 저희가 50% 할인을 해드리고 있어서 월 4,900원만 내시면 5,000원짜리 쿠폰 2개, 그 다음에 2,000원짜리 쿠폰 10개, 그리고 포장은 저희가 무제한으로 할인을 해드리고 있어요. 1,000원씩 계속 할인을 해드리고 있어서 많은 분들께서 좀 관심을 가지고 활용을 해주시면은 훨씬 더 저렴한 가격에 배달 서비스와 외식 서비스를 좀 즐기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취지로 만들긴 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혹시 여기 대립강님이 여기 관계자분은 아니시죠? 대립강님 계속 질문해 주시는데, 예, 혹시 다른 분들도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김일도 대표님께 질문 드린다고 하시네요. 대부분 말씀해 주신 부분이 의문점이 있다. 저는 오히려 대부분
바쁜 직장이나 학교 등에서 로봇 서빙이 적합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말씀해주신 부엌의 종말을 막는 요인인 로봇이 채울 수 없는 온기는 보통 평일보다는 주말에만 해당할 것 같은데 좀 요약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엌의 축소화가 생각 이상으로 되는 것이 아닌지 궁금한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질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엌의 축소화가 생각 이상. 우선 뭐 모든 부분들의 온기가 가득할 수는 없다고 생각은 해요. 맞는 말씀이시고, 바쁜 직장이나 학교 등, 그러니까 이제 로봇 서빙의 이제 적합도는 로봇 서빙이 적합하지 않다는 뜻은 아니에요.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로봇 서빙만큼 이제 좋은 거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로봇이 해야 될 역할은 로봇이 해야 될 역할 속에서 이제 두고, 사람들은 단순 노동에서 그쳐 있었던 것들을 로봇이 좀 대체를 해주고, 사람들은 그 로봇이 채우지 못하는 온기 혹은 어떤 관계 이런 부분들에서 좀 채워주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즉 저희 같은 이제 식당들은 이제 매장 내에서는 단골 손님을 확보한다라는 거는 관계를 형성한다는 것에서도 이제 굉장히 이제 중요한 요소이거든요. 그래서 로봇은 관계를 형성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바쁜 직장인일지라도 짧게라도 인사를 할 수 있고 나를 알아봐 줄 수 있는 그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요. 부엌의 축소화가 생각 이상으로 되는 것이 아닌지 궁금하다는 거 제가 이제 질문을 좀 잘 이해를 못하고 있는데, 저는 부엌이 축소됐다기보다 오히려 확장되지 않았나. 물론 이제 부엌이 급격하게 축소됐던 시기가 있었는데 오히려 많이 올라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뭐 이어서 지금 질문이 올라왔는데요. 이호연님께서 조리뿐만 아니라 프로그래밍이 요리사의 기본 소양이 될 수도 있으려나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요. 이거는 저거 제가 좀 생각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옥진아님, 제가 예전에 한 3년 전쯤부터 이 4차 산업혁명 이후 요리사가 줄어들지 않을까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와가지고 이거는 저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본 거였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런 거를 잘 조율하시는 분이 하실 수 있는 일이 더 생길 거라고 생각을 들어요. 어떻게 예를 좀 들어보자면은, 지금 이제 저희도 라이브로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라이브를 진행하기 위해 세팅해야 되는 장비들이나 카메라, 컴퓨터 이런 것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분들은 기존의 방송 업계에 안 계시던 분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레가시 미디어에서 계속 활동을 하시던 분들이 지금 새로운 영역이 생겼기 때문에 라이브 방송을 하는 거에 대한 거를 연구를 더 하시고 더 발전을 시키셔가지고 지금 이런 직종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거든요. 많은 곳에서 뭐 이커머스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매일 보시는 이런 쿠팡에서 하는 라이브 쇼핑 방송 이런 것들이 계속 적용이 돼야 되기 때문에, 기존에는 그냥 녹화를 위한 세팅이 주가 됐다면은 이제는 라이브 방송을 위한 세팅을 하는 분들이 훨씬 더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신 상황이라고 저는 보여져요. 근데 요리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나중에 정말 이런 자동화 기기가 훨씬 더 많아지고 보급이 더 많아졌을 때 요리사이면서 이것도 같이 할 수 있는 역할을 가지고 있다면 이 사람의 값어치가 훨씬 더 올라가고 또 다른 직종이라는 이름이 생기면서 이제 거기서 자리를 잡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본 소양이라기보다는 요거를 관심을 가지시면은 저는 미래가 됐을 때 활동하실 수 있는 영역이 더 넓어질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답변 감사합니다. 또 바로 장영주 실장님 질문 올라왔습니다. 배달앱의 미래는 부엌의 종말과도 연관이 있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 배달앱의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되게 어려운 질문인데, 저희가 저희 회사 이름이 위대한 상상이니까 좀 저희 상상을 좀 해보자면은 저희가 단계별로 추진도 하고 있기도 한데, 지금은 아까 제가 패널 토크 때 말씀드린 대로 배달에 좀 많이 집중이 되어 있긴 해요. 지금은 대부분의 그런 매출이나 거래가 다 그렇게 되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순차적으로 이제 외식 시장에서의 계속 확장을 좀 보고 있어요. 외식 시장이 전체가 지금 제가 추정컨대 한 130조, 140조 정도 되고요. 그 중에 배달 시장은 사실 저희가 한 30조? 배달만 봤을 때. 여기에 추가로 이제 포장, 드라이브 스루 이런 것까지 하면 한 20조?
나머지는 그럼 이제 다 매장과 홀에서의 매출이에요. 아직 사실 압도적으로 그 시장이 되게 크고요. 그리고 저는 사실 계속해서 막 말씀드리지만 이제 부엌에서의 시간은 계속 줄어들 거로 좀 보고 있고, 많은 분들이 외식 시장,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음식 먹거나 아니면 집에서 뭔가 시켜서 드시는 게 저는 더 케이스가 더 빈번한 것 같아요, 사실은. 그리고 그러면 이제 외식 시장이 사실은 더 점차 식생활에 대체하는 부분이 더 커지겠죠. 예. 그런 면에 있어서 저는 이제 배달 앱은 어쩔 수 없이 필연적으로 그런 포장 시장, 그다음에 외식 시장에서의 뭔가 기회를 계속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예.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쪽이 일단 그 외식 시장 쪽에서의 성장이 그 서비스 오프닝을 계속 다변화해야 되는 게 하나가 있고, 그리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저는 뭐 부엌 또는 뭐 그런 신선식품에 대한 니즈도 당연히 있을 걸로 보고 있어요. 예. 그리고 또 이커머스도 계속 성장을 하고 있고, 지금도 그렇지만 그 부분 중에서 저희가 이제 저희의 역량 중에 하나인 그런 배달, 그 라스마일 딜리버리를 좀 활용할 수 있는 영역이, 저는 그 큐커머스라고 하는 그런 퀵커머스를 이제 줄여서 큐커머스라고 하고 있는데, 예. 그런 뭐 15분, 30분, 그런 1시간 이내 배송에 대한 수요가 저는 점차 더 늘 걸로 보고 있습니다. 뭐 과거에는 사실 택배 한 이틀이면 사실 되게 빨랐죠. 근데 지금은 하루도 늦다고 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지금 뭐 다음날 안 오면 사실 되게 이제 쿠팡 때문에 그렇게 되긴 했는데, 새벽 배송 때문에 고객의 기대 수준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솔직히 하루 이틀 늦는다고 해서 그게 얼마나 차별화가 될까라고 사실 생각을 했는데, 고객분들이 한번 이렇게 경험하시니까 그 경험이 너무 좋고, 계속해서 저는 물건을 빨리 받고자 하는 니즈는 점차 커질 것 같고,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밀집된 도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국가에서 최적의 테스트를 할 수 있는 국가가 아닐까, 예. 네,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배달앱의 미래는 저는 그래서 향후로 외식 시장에서의 그런 새로운 서비스 오프닝과 그다음에 저희 그 라스트 마일 딜리버리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큐커머스로 계속 성장을 하게 되지 않을까, 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제 김일도 대표님께 여쭤볼게요. 회사명이 일도시 패밀리입니다. 이게 자기 이름을 회사명으로 쓰는 분들의 예. 나름대로의 소신과 생각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일도시 패밀리가 어떤 회사로 유저한테 인식되기를 원하시는지요? 제가 원래 처음부터 제 이름을 걸고 이제 하려던 것은 아니었고, 첫 가게는 원래 다른 이름으로 이제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손님들하고 굉장히 친밀도가 높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젊은 사장님한테 사장님 하기도 굉장히 이제 좀 부담스러운, 좀 뭔가 이제 이질감이 드는 상황이었고, 친밀하다 보니까 제 이름 불러주세요라고 그냥 이제 이름 터놓고 얘기했었는데, 이 사람들이 어느 순간부터 일도시내 가자라고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러면 일도시라는 이제 브랜드를 이제 달게 되더라고요. 간판도 회사명도 그런 식으로 흘러갔는데, 일도시 패밀리라는 회사명은 사실 저희 매장 한켠에 저희 그 스태프들하고, 그러니까 저희 직원들하고 사진 찍어놓고 붙여놨던 게시판 이름이 일도시 패밀리였어요. 그래갖고 그게 자연스럽게 이제 회사명도 됐고, 한편으로 저희가 추구하고 있었던 가치관하고 계속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손님도 직원도 가족이 되는 곳이라는 게 이제 저희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방향이기도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기 쿠오렌지님 질문 주셨는데요. 좀 긴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Z세대는 수도세를 아껴 명품을 사는 세대로 일컬어집니다. 이 때문에 이들의 요리에 대한 흥미는 말씀해 주신 대로 맛집, 특히 화려한 비주얼을 가지고 고급 레스토랑으로 이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결국 감성, 고급 레스토랑의 소비의 확대와 밀키트로 인한 일반적인 식당 수의 감소가 동시에 이어질 것 같습니다. 이런 주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자유롭게 말씀 주실 분이 계신가요? 이게 뭐 제가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Z세대가 이제 MZ세대에 포함되는 것 중에 한 부분인데, 사실 말씀해 주신 부분이 굉장히 많이 맞고 있어요. 이분들이 수도세를 아껴 명품을 사는 세대가 맞고요. 네, 그래서 약간 좀 평소에 내가 사용하던 것들을 줄여가지고 뭔가 특별한 경험을 하고 싶으신 게 주된 소비 습관인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서점에 갔다가 2022년 트렌드 코리아라는 책을 봤는데,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책이라서 매년 나올 때마다 보는데요. 2022년 소비 트렌드 중에 가장
유력한 건 그거더라고요. 그 명품보다 특별한 경험을 사는데 훨씬 더 많은 비용을 소비할 것이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식당으로 따지자면은 뭐 한 번 가서 먹을 때 30만 원, 40만 원 하는 이런 코스 요리들이 어떻게 보면은 가격이 높으니까 이제 명품과 비슷한 위치라고 차지할 수 있겠습니다만, 사실 요식업의 입장을 보면은 그런 레스토랑들은 오히려 방문율이 많이 줄어들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요새 사람들이 많이 가는 곳은 뭔가 특별한 것을 팔고 있는 곳에 훨씬 더 방문이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얼마 전에 제가 이제 인터넷에서 하도 핫해서 궁금해서 방문한 곳이 이제 고수 케이크와 딜 케이크라는 것을 파는 곳이었어요. 근데 생각만 해도 잘 어울리지 않은 거잖아요. 근데 제가 가서 먹어봤는데 이 고수 케이크라는 거 같은 경우에는 케이크 안에 저는 고수 맛이 날 줄 알았는데 그렇진 않았어요. 근데 케이크는 그냥 레몬 케이크와 비슷한 형태였는데 겉에다가 이제 고수만 이렇게 꽂아 넣어가지고 사진을 찍었을 때 되게 특이한 거다라고 이렇게 보여주는 걸 만들었기 때문에 그 사진, 그 특별한 경험을 위해 가지고 그곳에 가서 줄을 서 있더라고요. 심지어 그 매장이란 곳은 간판도 없고 안내도 없고 지도에도 명확한 위치가 표기가 되어 있지도 않고 정말 허름한 건물에 들어가 가지고 문을 열기 전까지는 여기가 이걸 팔고 있는 데가 맞아 할 정도로 접근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곳이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MZ세대는 그런 간판이 없는 것을 찾는 것조차도 굉장히 기쁜 기억으로 생각을 하면서 막 추리를 하면서 어디 있을까 이거를 찾는 것 자체가 새로운 경험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사실 고급 레스토랑에 대한 소비와 확대 또는 이제 밀키트로 인한 식당 수의 감소라기보다는 그런 욕구들을 얼마나 지금 매장들, 지금 이제 외식업체에서 해결하는 방법을 찾는가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뭔가 실제로 트렌드는 이런 고급 레스토랑 이런 걸 가는 것보다는 본인들이 할 수 있는 이런 특별한 경험에 조금 더 치중이 되어 있다고 생각이 드네요. 저 같은 경우에는. 예, 감사합니다. 저도 의견을 좀. 예, 그러시죠. 예, 자유롭게 말씀하시죠. 지금 이제 말씀하셨던 질문이 너무 예리해서 저도 이제 깜짝 놀랐었는데, 이 외식업은 저는 크게 두 가지 시장으로 흘러간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방금 말씀하셨던 어떤 감성 고급 레스토랑의 소비, 그리고 뭐 경험적인 측면에 있던 어떤 그런 식당들이 앞으로도 계속 주목을 받을 것 같아요. 다만 저희는 이제 그 외식업 업체들은 가장 크게 숙제로 안고 있는 것은 그런 마케팅적인 측면도 있지만, 어떻게 하면 재방문율을 끌어올릴 수 있을까? 우리는 단골이 어떻게 하면 좀 많이 늘어날 수 있을까를 가지고 있어요. 사실 마케팅보다 재방문으로 일어나는 것이 뭐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오래 살아남는 거고, 그것이 또 수익적인 측면으로도 다가올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어떤 특별한 경험들은 한 번이면 족하다라는 흐름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봤다 그래도 끝나는 경우들이 이제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두 가지가 남아 있다라고 하는 건 그런 특별한 경험들을 하는 그런 뭐 핫한 곳, 요즘 뜨는 곳,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곳들은 앞으로도 계속 발전을 해나갈 것 같고, 결국에 돌고 돌고 질렸던 그 사람들이 우리 동네에서 내가 자주 가는 편안한 식당들, 이 식당들도 여전히 수요는 많이 남아 있지 않을까 이제 생각을 하고, 그런 측면에서 아까 저 뭐 마지막에 이제 주신 저 질문이 공유 주방 같은 것들은 그 후자에 속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같이 해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쿠 오렌지 그 님 질문까지 답변해 주셨고요.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마지막으로 저희 그 장영주 실장님도 못다한 이야기 마지막으로 해주시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두 분께서 잘 말씀해 주시긴 했는데, 저는 양극화가 계속 일어날 것 같고요. 말씀하신 대로. 근데 식당 수는 저는 솔직히 감소할 것 같진 않아요. 그 공유 주방이랑도 엮어지기도 하긴 했지만, 자동화는 저는 계속 꾸준히 일어날 걸로 보고 있어요. 뭐 심지어 예약 같은 것도 자동으로 받아주는 프로그램이 계속 나오고 있고, 전에는 사람이 다 일일이 응답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 다음에 뭐 주문 결제 같은 것도 계속 간편하게 바뀌고 있기 때문에, 김일도 대표님께서 잘 아실 것 같긴 한데,
매장에서 사람을 필요로 하는 그 수가 계속 저는 감소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면서 그리고 또 공유주방이 가장 좋은 게 임대료를 사실 낮춰줄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장기 계약을 하지 않고 뭐 한두 달 또는 뭐 세 달 이렇게 특정 기간만 딱 계약을 맺고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그전보다 그 장벽이 진입 장벽이 낮아지긴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리고 또 이제 요리에 취미를 가지신 분들도 사실 더 많이 생겨날 수도 있고 그걸 좀 전문적으로 한번 도전해 보자라고 하시는 분들도 나올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식당 수는 저는 감소될 것 같지는 않고 대신에 이제 생존의 경쟁이 더 치열해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유, 오늘 너무 다양한 주제에 가서 넓게 저희가 패널 토크를 했습니다. 또 다음 기회에 또 좋은 기회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